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는 윤세리 형의 성공을 나는 추구했을 것 같아. 저는 여기서도 아마 이정혁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감이 여러분 잘 봐주세요. 제가 늘 딱 봤을 때 이거는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선입니다. 난세일기의 김준혁입니다. 네, 우리 현주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사윗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위력적인 게 이제 제가 딸이 좀 있으면 14살, 지금 14살 됐고. 네. 아까 봤는데 되게 친구가 예쁘장 하더라고요. 예쁘장. 현주 언니는 아직 없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지금 셋째를 자꾸 배에서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우리 똑똑한 우리 준혁 씨를 또 이제 방송 스튜디오에 모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현주 언니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일 이제 설미 누나네 집에 가면은 감언이설에 이제 현혹당하지 말아라. 아 그랬구나. 너는 내 사위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주 언니가 아예 그 장가를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구나. 없는데 왜 자꾸 사위라고 그래? 그렇게 말이 그 되네요. 나쁜, 악의적이네 사람이. 그러네요. 네,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 요즘 완전 화제에 거기에 또 이제 출연을 했고. 또 봤어요. 저 그 장면. 그 선풍 치면서 막 그 기차.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솔직히 정말 북한스러웠지.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내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건 정말 촌스러웠다는 뜻으로 내가 아니에요. 네, 뭐 일단은 거기서 또 저는 뭐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준혁 씨는 또 자문을 했었다고. 그렇죠. 저는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 이제 이게 제작 단계가 아마 2018년 한 8월부터 이제 그때 사전 제작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자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준혁이가 아마도 혹시 리정혁이 아니야?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학하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아닌가? 내 생각이야? 사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네. 내가 계속 나 이거 사랑의 불시착 리뷰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준혁인 거야 딱.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감독님이 그 드라마 감독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말해? 내가 뭐 입이라는 게 말하라고 있는 거지. 최초로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군인 설정이 없었어요. 네, 원래 군인 설정이 없었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유학생의 연애 한국 어떤 재벌집. 원래 예. 감독님이 원래 작품 만들고 싶을 때는 그렇게 원래 최초 이게 우리가 시놉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거기에는 이제 북한 유학생인데 엘리트와 한국의 어떤 여성 엘리트와의 어떤 만남을 이해가 되지 사실. 네, 그렇게 그리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잘못 보니까 빠졌네? 군인이 이제 등장했고, 그러니까 이정혁 이분도 유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군인이 설정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언제 나오냐라고 하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방송 예정이고 준혁 씨가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이 드라마 리뷰는 아마 우리 준혁 씨만큼 잘하실 분이 없을 것 같고요. 드라마 혹시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 안 보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워낙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과잉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특히 제가 자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자문했던 내용이 그 뭐 유학할 때 어떻게 했고 그리고 상류층 엘리트들의 삶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사실적으로 그려질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죠. 1회부터. 저는 상당히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잘 만들어졌다 이거. 잘 만든 드라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잘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현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현빈이 아주 빠돌이라서 이제 현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주인공을 잘 파헤쳐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신 방송인가요, 이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리정혁이 너무 잘생겨. 그렇죠. 네, 현빈 네. 현빈 씨가 지금 역을 하고 있는 리정혁 씨가 최전년이라는 곳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총정치국장 아들이야. 근데 얼굴은 현빈이야. 그럼 끝난 거죠, 솔직히. 끝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청정지급장 아들이라는 거는 지금 드라마 6회까지 방영이 됐는데 그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네, 이 네, 청정치국장이 북한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 김정은 그 독재자니까 뭐 권력에서 빼놓자고 뭐 네, 권력에서 네, 빼놓고 독재 빼고 삼두마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권력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네. 정확히 청정치국장이 북한에서 어느 단계인지 한국하고 좀 비교해서 좀 네, 얘기해 사실 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이거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총정치국이라는 직책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나라의 군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만 있잖아.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요. 러시아도 있는 거야? 옛날에 소련도 있었어요. 아, 지금은 네, 없고.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냐면요. 이런 총정치국은 당이 관리를 하는, 당이 주관하는 그런 군대를 통솔하고 군대를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위에 있는 그쵸. 기관이지. 그러니까 당이 군대를 통솔해야 된다. 그리고 흔히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게 사명이지. 네. 그 말인즉슨 수령은 결국은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군을 통솔할 수 있고 또 당에서도 군대를 통솔할 수 있어가지고 군대가 궁극적으로는 다른 어떤 욕심을 품지 않게 그걸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당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여기 뭐 군대니까 뭐 당위원장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정치국이라는 어떤 하나의 부서를 신설을 했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황병서 이전에 최룡해도 한번 총정치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 다 했지? 네, 근데 최룡해는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네, 군대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사실 잘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최룡해는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 쪽, 조선노동당 쪽에서 굉장히 요직을 맡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정치국도 당이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하에 총정치국의 입김이 엄청 올라간 거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래 총정치국은 이렇게 세진 않았어요. 원래는 북한은 선군 정치였잖아요.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서 인민무력부가 총정치국보다 더 셌어요. 그렇구나. 인민무력부가 그쵸 우리 하루 말하면 국방부죠 사실은. 네. 맞아. 국방부가 더 셌는데 정원이가 들어서면서 당에 의한 통치를 다시 복원해라. 네. 당을 가장 최우선시로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군이 좀 뒤로 물러가고 군을 통솔하는 그런 당 역할, 즉 총정치국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총정치국장 하면은 인민무력부장, 즉 국방장관보다도 한 등급 위에 있는 네,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 드라마를 또 그렇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직급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게 별이 같다고 또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북한은 사실. 계급 사회니까 또 자기들 나름의 그런 계급이 있죠. 네. 그래서 드라마 보면 되게 디테일을 잘 살렸던 게 그 사람이 그 왕별을 달고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그게 북한에서는 차수라고 부르는 계급이에요. 맞아. 차수. 네, 별 4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이고 우리나라는 대장이 끝이에요. 차수는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위. 원수 다음 아래거든요. 원수가 김정은이 그렇죠. 김정은이 원수죠. 원수잖아. 네. 그래서 딱 밑이네. 김정은 밑이라는 소리죠, 그냥. 그럼 2인자란 소리네요. 2인자죠, 사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2인자의 아들이 최전방에서 군복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 군복무 한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이 설정 너무 오버다라는 또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엘리트 계층에서 살던 준혁 씨가 좀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저는 드라마 고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를 정말 많이 했던 게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트 계층이라고 해서 다 호의호식할 것 같은데 특히나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은 국가에서 무조건 어려운 곳으로 보내요. 국가가 보내는 거예요? 집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서 그렇지.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강제로 저기 가, 나를 위해서 저기 가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집안을 그쵸, 위해 이게 가야 된다. 결국은 너를 위한 일이다. 그래야 내가 너 나중에 끌어줄 때 얘는 전방에서도 이랬다라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막 10년 이렇게는 안 있고요. 3년에서 5년 길어봤자 5년 정도 있다가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3배 4배 빠른 그런 출세 코스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최전년 쪽에는 간부 아들이 많겠네. 그쵸. 기본적으로 네. 거쳤다 가는 장소네. 기본 사병으로는 안 나가고 이렇게 군관이나 뭐 우리는 이제 지휘 성원들로 이제 많이 나가죠. 한국에서는 장교 장교로 출신들이 그쵸. 그렇게 나가서 스펙 좀 쌓고 올라온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근데 또 솔직히 왔다 갔다 해요. 평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TV에서도 그러던데 뭐 일단은 가능하다네요. 이게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이게 그럼 오버 설정이 아니고 설정 잘한 거네. 설정 잘한 거죠. 드라마에서 또 이제 리정혁 씨
못지않게 예쁜 또 네. 선혜진을 더 좋아해요? 현빈 씨를 더 좋아해요? 아, 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저한테는. 아 그렇지. 네. 선혜진이죠. 제 마음속에 손혜진입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손혜진 씨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그래도 둘 중에 누구냐 하면 전 또 이제 그 변함없는 북한에서부터의 팬심 현빈 씨인데 네. 너 못지않은 나 손혜진 씨에게 그런 귀여움과 사차원적인 게 그렇죠. 아 근데 너무 귀엽죠. 우리 누나 참 너무 네, 귀여운 너무 것 같아요. 귀여워. 예. 네. 근데 또 그 언니께서 엄청나게 이제 귀여운 연기를 하는데 정말 못지않은 스펙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재벌 3세라고 그러잖아요. 재벌 그렇죠. 알아요. 재벌 네. 막 근데 재벌 3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리정혁보다 윤세리가 더 높다라고 봐요. 레벨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백화점을 얘가 끌어 나가고 그렇죠. 네. 대표가 됐잖아요. 네. 이 리정혁은 이제 중대장이야. 사실 중대장 정도 북한에서 네. 정민우. 그냥 그 정도야 사실. 그래서 사실 집안으로 네.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기업 재벌이 더 세냐, 북한의 2인자냐 둘 중에 네. 봤을 때는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총정치국장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권력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벌이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회차당하면 끝이에요. 맞아. 북한의 돈은 가랑잎과 같은 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력이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네. 북한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권력 위에 네. 돈이란 거 없다 이런 네,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뭐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했다고 봤을 땐 세율이가 더 하지 않았을까? 누나 그러면 만약 윤세리 형의 성공과 그 정의혁 중대장 형의 성공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권력형 성공이냐 아니면 돈 많은 성공이냐? 돈. 대한 자본주의는 자본이 꽃이죠. 내가 북한이면 권력을 선택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는 윤세리 형의 성공을 나는 추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아마 이정혁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감이를 닮아주세요. 제가 늘 딱 봤을 때 이거는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윤세리가 11과 대상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 11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11과가 있다 없다 거짓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11과는 과연 있는지 과연 북한에서 11과라고 칭하는지 11과를 본 적은 있는지 네. 요거 좀 한번 좀 자, 일단 전 본 적이 있고요. 첫째. 네, 본 적이 있고 그런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11과라고 부르느냐의 문제에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1과는 아니고요. 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11과라고 한 것 같지만 비슷한 그런 명칭의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에도 있고요. 조선노동당 뭐 대외연락부, 뭐 대외연락소 이런 쪽에도 있고요. 대남연락소 쪽에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보통 한국에 정말 고정 간첩으로 파견되는 일을 간첩이죠. 되는 일을 하거든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습니다. 뭐 할머니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는. 그럼 김연희 같이 김연희죠. 그것도 11과인가? 거기서 말하는 그런 과. 그렇죠. 예, 그 사람도 그런 과입니다. 그런 과구나. 저 같은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그거 하여튼 대남. 여기서 말하는 그 11과는 한국을 상대로 들어간다 이거죠. 한국을 상대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깔끔하게. 실제 있긴 있는 거고 과는 그렇게는 안 부르는 저는 거고. 과는 봤어요? 그렇게 안 부르죠. 저는 몇 번 봤어요. 얼굴 어떻게 생겼어? 윤세리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봤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은 한국 정원에서 알게 되면 더 못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거든요. 무섭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술자리에서 한마디씩 하죠. 원래는 비밀이니까. 다들 그렇죠. 원래 저기 뭐 평성이나 이런 평양 근처에 있는 초대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받을 때 그 강의를 해주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우리 쪽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 있다. 500명이 그 간첩 양성을 목적으로 가는 건가? 그 500명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거죠. 한국 말투,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말투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님이 북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네. 아니 난 사실 보면서 나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 11과인데 한국말 짝짝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저 무슨 저 말도 안 북한에서 바로 잡지 저런 말투하면 이랬는데. 김연희 씨 일본어 엄청 잘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 했다며 한국 들어왔을 때도. 일본어는 엄청 잘했어. 왜냐면 일본어 교육을 매국민한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본 사람처럼 흉내내고 그 억양이나 뭐 행동, 모션이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이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고정간첩하다가 올라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순실인가 그래요. 이름이 좀 비싼데 그래, 재밌네. 이름은 정확히 좀 이따 자막으로 정확한 이름이 나갈 텐데 그 사람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1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성공해가지고 올라가서 공화국용 칭호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설정을 그래서 참 잘했다. 그 시민가 네. 대상으로 해서 한국말을 네. 써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네, 저 그 시빌가 대상입니다라고 대사 나왔을 때 웃기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알지? 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사랑의 불시착이 뭐 리뷰하는 데가 꽤 많아요. 북한 사람들 막 그쵸, 리뷰하는데 예. 뭐 나름대로 설미 리뷰는 또 설미 리뷰대로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영상 봐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설미는 좀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좀 파가도록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저런 캐릭터 정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그쵸. 정말 네. 캐릭터만큼은 정말 정확하지 않았나. 네. 캐릭터 설정만큼은 다음에 이제 리정혁이 얼굴만큼이나 또 여자도 둘이나 되잖아요. 네. 좋아하는 남조선 여자 그리고 또 다 가졌어요? 다 가진 남자. 네. 네, 이제 약혼녀 서단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서단 씨 이야기는 난세 일기에서 제가 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아시죠? 이런 거 눌러줘야 되는 거. 네, 이거는 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 뭐라 합니까? 자본주의는 예의죠. 네, 네, 자본이 예의입니다. 국법입니다. 네, 뭐 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세일기로 오세요. 오세요 바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